안녕하세요. 혹시 더 빨리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중요한 목표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달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이죠. 목표 그 성취의 기술에서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이 책 방법들을 따르면 목표 달성에 드는 시간을 뭐 몇 년이나 줄일 수 있다니까 이거 좀 솔깃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또 장애물들을 넘어서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뭐랄까 뿌옇던 안개가 확 걷히는 느낌 그런 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걸음으로 그 목표 설정,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책에서는 목표 없는 삶을 그 안개 속 운전에 비유하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앞이 안 보이면 뭐 속도로 낼 수가 없잖아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졸업생 중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록한 3%, 이 3%가 그렇지 않은 나머지 97%보다 월등히 높은 성취를 이뤘다는 거예요. 3%대 97%요? 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글로 적는 행위,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나 큰 차이가 나는군요. 근데 사실 목표 세우는 걸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실패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쵸. 실패는 뭐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처를 주니까요. 당연히 두렵죠. 또 이제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 걱정도 크고요. 맞아요. 저 사람 목표 세웠다더니 결국 못했네? 뭐 이런 시선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자는 처음에는 목표를 굳이 주변에 막 알릴 필요 없다. 비밀로 하는 것도 좋은 시작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해요. 좀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실패나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좀 넘어서서 그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뭘까요? 책에서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가 내 삶의 사장이다. 이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약간 수동적인 태도로 넘어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딱 선언하는 그 순간에요. 뭐랄까 부정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고 상황을 내가 주도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와, 내 책임이다. 네, 마치 내 인생이라는 회사의 CEO처럼요. 모든 영역에서요. 경영, 생산, 마케팅, 재정, 뭐 연구 개발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다. 그럼 그걸 바꿀 책임이 바로 나한테 있는 거고요. 와, 내 삶의 CEO라니. 생각만 해도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동시에 엄청난 힘을 얻는 기분도 드네요. 그럼 이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확 끌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책에서 마인드 스토밍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24개월 안에 내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같은 명확한 질문을 종이에 딱 적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최소 20개 이상 적어보는 겁니다. 20개나요? 네. 처음 몇 개는 뭐 좀 뻔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계속 쥐어짜다 보면 한 15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터져 나온다고 해요. 이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시도해볼 만하죠. 목표는 확고하게 세우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많이 냈는데. 근데 또 계획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살다 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융통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융통성. 네. 목표 자체는 뭐랄까 북극성처럼 딱 지키되 그걸 향해 가는 길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뭐 변화가 엄청 빠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맞아요. 고집스럽게 한 가지 방법만 계속 붙들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춰서 경로를 수정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또 통로 원리라고도 설명하는데요. 통로 원리요? 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복도를 걷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들, 즉 기회들이 보인다는 의미예요. 아하. 일단 움직여야 길이 열린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죠.
움직여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이것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죠. 그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말처럼 재능이나 천재성,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오직 끈기, 그리고 결단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끈기와 결단력, 네. H. 로스페로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직전에 포기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삶의 CEO로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마인드스토밍 같은 기법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워보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되 결국에는 끈지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요소들이 정말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두려워서 망설였던 바로 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